웹사이트에서 뭐 정보 찾거나 아니면 맨날 하는 반복 작업 자동화하는 거예요. 어휴, 이거 진짜 귀찮을 때 많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사이트가 좀 복잡하게 생겼으면 와, 이거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싶고 맞아요. 버튼 하나 찾으려고 해도 뭐 소스 코드 보고, 아휴, 네, 뭐 CSS 선택자니 엑스퍼트니 이런 거 알아야 하고 쉽지 않죠. 바로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에이전트 QL이라고 하는데요. 아, 에이전트 QL이요? 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질문, 쿼리 이런 걸로 웹브라우저를 다루고 정보도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거래요. 오, 신기하네요. 네,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 SDK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플레이라이트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그 에이전트 QL GitHub 저장서 문서랑 예제 코드들 뭐 이런 거겠네요. 맞습니다. 막 코드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기보다는 그래서 에이전트 QL로 뭐 해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서 웹 작업을 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뭐랄까, 개발자 아니어도 웹 자동화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에이전트 QL이 뭔지, 핵심 기능은 뭐고, 또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실제 업무나 개인적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그 감을 딱 잡아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에이전트 QL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웹페이지랑 의미로 소통하는 거죠. 의미로요? 네, 예를 들어 로그인 버튼 눌러줘 라거나 이 상품 가격 좀 알려줘 같이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에이전트 QL이 그걸 알아듣고 실제 브라우저를 조작해 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 복잡한 기술 식별자, 뭐 아이디 이꼴 로그인 btn 123 이런 거 대신에요? 그렇죠. 그냥 로그인 버튼처럼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그런 이름으로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query elements나 query data 같은 함수로 상호작용하고요. 오, 그러니까 웹 구조를 깊게 몰라도 웹 자동화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턱이 확 낮아진달까요? 와, 이건 그냥 편리함을 넘어서서 웹이랑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 주요 구성 요소 보니까 SDK 말고도 MCP, 그러니까 MCP 서버, 그리고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게 있던데 이것들은 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중요해요. 이 구성 요소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자연어 스타일 콜이는 우리가 에이전트 QL한테 요청하는 언어고요. SDK는 이걸 우리 코드에 쉽게 넣게 해주는 도구죠. 그렇죠. 그리고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나 플레이그라운드는 내가 만든 쿼리가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디버깅 같은 거죠. 아, 테스트해보고 다듬는 용도군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MCP 서버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뭐랄까 엔진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보낸 자연어 같은 쿼리를 받아서 그걸 실제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으로 바꿔서 실행해주는 핵심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그 서버가 해석을 담당하는 거군요. 네, 아마 내부적으로는 LLM 같은 기술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랭체인이나 제피어 같은 다른 자동화 도구랑도 연동될 수 있다고 언급된 걸 보면 에이전트 QL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더 큰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와, 생각보다 훨씬 기능이 많네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좀 간단한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들어가면 맨날 뜨는 그 쿠키 동의 팝업 있잖아요. 그거 닫는 거. 이것도 다동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그 gov.uk 사이트 예제를 보면 쿼리를 이렇게 써요. cookies from reject button 이런 식으로요. 오, 리젝트 버튼. 네, 그냥 쿠키 폼 안에 있는 거절 버튼이라는 그 의미 구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엄청 직관적이죠? 그러네요. 뭐 아이디나 클래스 이름 같은 거 전혀 없네요. 네, 이걸 쿼리 엘리먼츠로 찾아서 그냥 클릭 메소드 실행하면 끝이에요. 와, 진짜 간단한데요? 그럼 로그인 같은 것도 비슷하겠네요. 아이디 입력한, 비밀번호 간, 제출 버튼 찾아서 정확합니다. 유저네임 필드, 패스워드 필드, 서밋 버튼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쿼리로 딱 묶어서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필 메소드로 값 채우고 서밋 버튼에 클릭하고요. 이야, 데이터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닌텐도 스위치 가격 찾는 예시 보면
닌텐도 스위치 카이스 인티저 이렇게 쿼리 하나만 쓰면 특정 상품 가격을 바로 정수 형태로 딱 가져와요. 타입 지정까지 되네요. 인티저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쿼리들을 실제 플레이라이트 페이지 객체에 적용할 때는 agentcall.wrap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동기식, 비동기식 API가 다 있어서 환경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콜앱 같은 환경에서는 비동기 버전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단순 작업 말고 좀 더 복잡한 활용 사례들도 인상 깊었어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상품 목록이라던가 아니면 해커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쭉 긁어올 수 있다면서요. 페이지네이트 기능으로. 네, 그렇죠. 페이지 넘기면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쇼핑몰, 베스트바이나 타겟 같은 곳에서 동시에 가격 비교하는 예제도 있었어요. 동시에요? 네, 에이젠 QL이 이런 병렬 처리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덕덕도고 동영상 검색 결과처럼 아래로 계속 스크롤해야 내용이 더 나오는 무한 스크롤 페이지도 처리할 수 있고요. 와, 진짜 별걸 다 하네요. 심지어 유튜브 댓글 쫙 긁어와서 그 오픈 AI API 써가지고 댓글 감성 분석까지 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에이젠 QL의 확장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죠. 단순히 웹페이지만 조작하는 걸 넘어서 추출한 데이터를 다른 AI 도구랑 연결해서 더 수준 높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한 번에. 그렇죠. 그리고 스텔스 모드 기능도 있었어요. 스텔스 모드요? 그건 뭐죠? 이게 웹 스크래핑 하다 보면 사이트에서 너 보시구나 하고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걸 피하는 거 유저 에이전트 문자열이나 브라우저 창 크기, 시간대 같은 정보들을 무작위로 바꿔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이에요. 꽤 실용적인 기능인데요. 네, 실제로 웹 스크래핑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웹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하시는 작업이나 이런 데이터만 자동으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있으셨다면 에이전트 QL 같은 접근 방식이 어쩌면 새로운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에이전트 QL의 가장 큰 장점은 웹이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기술적인 세부사항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바꿔서 훨씬 직관적이고 쉽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가치죠. 덕분에 복잡한 코딩 지식 없이도 여러분이 원하는 웹 자동화나 데이터 수집을 좀 더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네, 웹 자동화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돕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자분들뿐만 아니라 기획자나 마케터분들처럼 다른 직군에게도 충분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에이전트 QL처럼 이렇게 자연어를 이해하고 웹이랑 직접 소통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웹페이지의 복잡한 구조 같은 거 몰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웹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